전주에서는 딱 빼도 찍한 태로 빼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판을 하나 차렸습니다. 전기 현장에서 필요한 공구도 있고 테스트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서 뭘 알려달라고 했냐면 어떠한 테스트하기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공구를 씁니까? 이제 공사 현장 말고 어떤 현장? 시설관리 현장에서 이제 공구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공구 장비가 어마어마한 현장이 있죠. 어마어마한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0,000평 이상 1급 건물, 특급 건물들 어마어마하게 큰 현장, 뭐 시설 직원이 30명 들어가고 50명 들어가고 막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은 공구 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공구 장비가 많아요. 그러면 가격으로 얼만큼 들어가느냐? 공구 장비 모두 하면은 시설관리 현장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구가 다 현장에 투입되잖아요. 현장에 투입되면 다 씁니까? 한 5% 씁니다. 5%.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비상 대비해서 뭐뭐 준비하라 해서 5만 걸 다 갖고 있다가 그 현장이 만약 용역이라면 떠날 때는 똥값에 넘겨주고 갑니다. 똥값에 넘겨주고 가요. 그런데 갑측에서 갑질을 해서 새 거로 구하라 하면 그건 가져가고 새 걸로 5천만 원을 구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런 5천만 원들이 공구 구입비가 갑질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임금을 깎아먹어 버립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 자, 오늘은 현장에서 공구가 어떤 거 쓰냐고 하니까 제가 2급 현장, 저희 현장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3,000평이 안 돼.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설직 3명이 근무하는 데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공구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자도 있고 하니까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어떠한 이제 공구들이 필요한가? 자, 우리가 직무고시 하지만 직무고시에서 우리가 고압 점검을 할 수 있는 고압 점검이라든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구는 없습니다. 그건 보유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기 때문에 고압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고압 부분에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제 고압 부분을 관리하니까 어떤 것을 갖추라고 하냐면 고압 절연 장갑, 이게 3만 볼트짜리거든요. 3만 볼트짜리를 가지고 뭐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3만 볼트짜리 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3만 볼트용 특고압 절연 장갑이 얼만큼 비싸느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돈 30만 원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 실무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갖추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뭐 3만 볼트라고 뭐 써져 있을 겁니다. 아마 3만 볼트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야, 자, 이런 걸 또 갖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연 장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이런 절연 장화를 시설관리 현장에서 갖추도록 요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생전을 한 번 안 써봤어요. 저도 뭐 30년을 근무하면서 현장에 절연 장화, 절연 장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자, 이거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전압이. 뭐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증필 해가지고 이게 3만 볼트 용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가 장갑하고 이 장화를 이렇게 끼워 놓고 어떻게 보관한다? 검사 와서 누가 보여달라 하면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런 데 처박아서 영구 보관합니다. 영구 보관. 자, 안전관리자가 그러니까 특고압 절연 장화, 절연 장갑을 하나 이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압에 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을 하나 확보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고압 검정기. 그러면 가까이 갔을 때 삑삑삑삑삑 울어달라는 거예요. 삑삑삑삑 울어달라고. 이제 그런 고압 검정기.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3만 80볼트부터 3만 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볼트부터 3만 볼트 고압 검정기를 비치하라.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수 공구가 되는 겁니다. 자, 고압 검정기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고압 휴주를 내릴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조작봉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2m면 2m씩 이렇게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늘릴 수가 있어요. 쭉 늘릴 수가 있다. 쭉 늘릴 수가 있어. 이거는 실내용.
우천시 같은 데는 사용할 수가 없어. 우천시에 딱 걸었다가 통할 수가 있거든. 그럼 고압 휴주 할 때 이것을 장갑 끼고 하냐고. 고압 휴주를 내리기 위해서 이 장갑을 끼면은요, 미끄러워서 잡히지도 않고 작업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장갑은 끼지 않습니다. 왜 안 끼냐고. 전기를 완전히 꺼서 휴주를 내리거든. 전기를 꺼서 내린다. 살아있는 전기에 휴주를 안 빼요, 실무에서는. 근데 배전전공들 전주에서는 찍한 대로 빼지. 그러니까 장갑을 끼야 되고, 활선 장갑을 끼야 되는 거예요. 활선 장갑을 끼야 되는데, 우리가 송배전 전공이 아니잖아요. 군의 설비, 전기 설비를, 수전 설비를 관리하는 데서는 이 장갑이 필요가 없어. 살아있는 채로 뺄 일이 일체 없어요. 살아있는 채로 뺄 일이 없어요. 만약 내부에서 뭐 휴주 못 내리는 경우에 있으면 한전에 차단을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전에 차단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장갑이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무용지물 장갑을 왜 수전 설비에서 갖추라고 하느냐.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설명할 때 장갑을 안 낀 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장비를 꺼내기 위해서 이 장갑을 껴보니까 불편해서 오늘 맨손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기기사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전류하고 전압을 잴 수 있는 멀티 테스터기. 두 가지, 세 가지 전류, 전압, 저항을 다 잴 수 있으니까 멀티 테스터기다 이거지. 멀티 테스터기. 자, 이게 필요합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보고 쿠팡 없는 분들은 이것을 쿠팡에서 사시든가 어디서 사든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뭐 전압, 전류 뭐 이렇게 돌리면서 잴 수가 있겠죠. 디지털을 하나 구해 놔야 돼. 두 가닥이 있으면 전류를 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 한 가닥에 딱 걸어서 전류를 재는 거예요. 전류를 재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갖춰야 되는 것이 클램프 매다라고 그래. 클램프. 이렇게 거니까 클램프 매다라고 그러는데, 아날로그 이 훅구 매다를 많이 구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여기 태광의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을 해보십시오.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 공구상 가면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아날로그를 필수적으로 하나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지침으로 판단하는 기술을 많이 익히셔야 돼. 디지털로 이렇게 디지털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면, 숫자로 하면은 이게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날로그 하면은 지침이 쫙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0이냐 무한대냐 0이냐 무한대냐, 예스냐 노우냐 예스냐 노우냐로 할 때 아날로그로 체킹을 하셔야 돼. 모터 같은 것 따라 여러 가지를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로 지침을 체킹해야 돼요. 자, 이 체킹하는 기술은 제가 또 이드리아에서 별도 교육이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입하시면 현장에서 쓰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전류계 전압, 저항을 동시에 다 잴 수 있는 멀티 테스터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전부 직무고시, 여러분들 직무고시 하는데 다 쓰이는 거예요. 누설 전류를 재고 싶어. 누설 전류는 아주 고감도 전류기 아닙니까? 여기가 CT가 여기에 감아진 코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커런트 트랜스포머 CT라 그러지만, 누설 전류는 제로, 0값을 0,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제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ZCT라 그래. 제로 CT,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 자, 이렇게 해서 누설 전류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입을 해 두세요. 쿠팡에 가면 이렇게 모양 생긴 게 있습니다. 한 돈 10만 원 해요. 이거는 돈 10만 원 합니다. 돈 10만 원 해요. 자, 그럼 누설 전류계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닥이면 두 가닥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는 겁니다. 누설 전류계로 일반 전류는 못 잽니까? 잴 수 있습니다. 일반 전류 잴 수 있습니다. 한 가닥만 걸면 잴 수 있어요. 한 가닥만 이렇게 걸면 일반 전류 똑같이 나옵니다. 누설 전류는 꼭 두 가닥 해서 누설 전류만 재는 게 아니고 소수점 이하를 0.0001 mA까지 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mA까지 잴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가닥에 걸으면 mA를 안 나와요. mA가 안 나와. 누설 전류가 1A, 2A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도 찍히지만 mA를 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싸구려는 mA를 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설 전류계를 하나 또 보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해야 되는 테스트하기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보유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저 책상에 있으니까 갖고 왔어요. 포켓용 테스트하기. 이거 뭐 돈 1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 뭐 이렇게 해요. 이것도 전압 저항, 뭐 건전지 같은 거 잴 때 좋아. 그런데 이거 통신하시는 분이라든가 현장에 뭐 AS 기사들은 이런 걸 갖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해서 포켓이니까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꺼내기가 쉽잖아요. 다른 장비도 많은데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포켓용 해요. 우리 일반적인 그 현장의 전기기사들은 포켓용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왜? 이것만 쓸 수 없는 이유가 가면은 꼭 전류를 확인해야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다기능, 전류, 전압, 저항을 다 잴 수 있는 테스트하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오래 하신 옛날, 우리처럼 구닥다리,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테스트하기를 좋아하냐면 이렇게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왜? 노하우가 있다 보면은 아날로그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아날로그가 판단하기가 쉬워요. 오래된 분들은 이런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를 사용해요. 이제 직무고시에 보면은 뭐 1000V 메가 또는 여기 보면 500V 메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날로그형은 각각 볼트가 틀려. 500V용, 1000V용 이렇게 틀립니다. 500V하고 1000V 메가는 절연저항계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500V, 1000V는 가격이 비슷해. 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20V 메가에 220V 있는 우리 가전제품이든 220V 선루에 부하들이 막 꽂혀 있으니까 500V 메가로 쟀을 때 야, 전압이 높아서 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 기기들은 전부 최대 전압 500V를 버티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최대 전압 500V가 버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00V 절연저항계로 직무고시 업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현장에 250V 이거 예민한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갖추십시오. 저는 없어요. 500V면 전체가 다 가능합니다. 동력에는 1000V다. 동력에는 1000V다. 예?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동력 선로라고 해도 그렇게 관계없습니다. 잴 때는 상선하고 접지선을 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220V라. 상선과 상선의 누설전류 재는 게 아니고 220V이기 때문에 500V 메가로 전부 쓰시면 돼. 그런데 1000V를 갖추라고 했으니까 1000V를 갖춰 보십시오. 그러나 이 1000V는 무용지물 생전 안 쓰는 메가가 됩니다. 생전 안 쓰는 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 1000V짜리는 직무고시에 이제 2개를 갖추라고 했으니까 2개를 갖춰. 나는 아날로그는 싫어. 디지털 시대인데 왜 아날로그를 쓰느냐? 여러분들이 메가를 쓰실 때 지침이 제로냐 아니면 무한대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딱 찍어보면 쫙 올라가요. 딱 찍어봤을 때 절연저항이 좋으면 쫙 좋음으로 올라가. 그런데 딱 찍었을 때 절연저항이 나쁘면 쫙 나쁘면 제로로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예스냐 노냐 판단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절연저항을 잴 때는 무작정 지침 있는 아날로그를 먼저 재놓고 값을 알고 싶다 했을 때 디지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일이 편해요. 갑자기 찍었는데 야 이거 55메가, 5.23메가, 5.23메가, 1.2메가 막 이렇게 하면 값을 계산하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찍어봤는데 쫙 좋아지는 데로 딱 올라갔어. 좋아지는 데가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쫙 좋아지는 거야. 여기가 0이지만 좋아지는 대로 싹 올라갔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절연저항을 잴 때는 메가를 측정할 때 누전이 되고 있나 전로의 전련이 파괴됐냐 안 됐냐를 볼 때는 여기서 지침이 안정, 불안, 안정, 붙었다, 안정, 붙었다 이것만 판단하기 위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를 쓰셔야 되는 거야. 갑갑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아날로그 씁니까? 갑갑한 소리 하지 마요. 양선들 저 새끼 저거 아는 게 뭣도 모르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디지털 써야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도 디지털 씁니다. 왜? 값을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값을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있어. 배선까지는 안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있어. 야, 디지털이 좋은 게 뭐냐? 비싸. 좋은 게 비싸.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50, 500, 1000 눈금이 세 가지 전압을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야, 좋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있으면 250V 전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디지털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까지 누전을 체킹하는데 디지털 이것을 들고는 가. 그렇지만 현장에서 잘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왜? 아날로그 하나면 해결이 다 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이건 없어도 됩니다. 디지털은. 아니면 아날로그 없고 디지털만 갖춰도 돼요. 그런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편한 걸 갖고 있는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저압검정기. 여기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고 싶은데 손가락으로 뭐 알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모르잖아요. 여기에 이거라도 갖고 가면 이렇게 전류를 딱 재보면 통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전류를 재보면 통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전기를 안 써버리면 안 통하, 전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전원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는 방법은 검정기를 대보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됐을 때 이렇게 소리 나면은 이거 살아있는 선. 근데 이렇게 딱 됐는데 조용해. 이거는 중성선, 즉 N상, 영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됐는데 검은 게 떡떡떡떡 하면 이게 살아있는 선. 빨간 거라도 아무 소리가 안 나. 이게 중성선. 까만 게 소리가 이게 살아있는 거네. 이야, 이게 빨간 게 핫선이 아니고 이게 핫선이네. 검정기로 대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소리 나는데 여기는 안 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압검정기는 아주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믿을 게 저압검정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 믿어. 저압검정기 하나면 나는 안심하고 살아있는지 죽은 선인지 알고 만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적외선 온도계, 자, 이런 거 하나를 이제 비치하셔야 돼. 뭐 직무고시 한다면 열화상 카메라는 100만원, 200만원 막 합니다. 야, 그걸 사주면 좋고 현장에 있으면 써보면 좋지. 그러나 이거 열화상 카메라로 막 이렇게 찍으러 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저희 현장에 있냐?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써본 적이 없어요. 없어도 다 관리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면 완성이 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입니다. 눈, 코, 입 빼고 눈, 코. 그래서 육안 점검, 냄새 점검, 이걸로 우리가 현장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딱 보고 부스바에 변색이 있는가, 케이블에 변색이 있는가, 케이블이 녹고 있는가, 전선이 타고 있는가를 육안 점검을 하는 게 이거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거보다 100배 나아.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적외선 온도계 몇만 원 하겠죠. 이것을 하나 갖춰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뭐야? 이거 뭐 직무고시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접지 저항계가 있습니다. 접지 저항계. 나는 이걸 접지 저항계라고 안 하고 쓸데없는 거라 그래. 쓸데없는 거. 실무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무고시 하기 위해서 이거 뭐 이선식 접지 저항계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몇 번 쟀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생전 쓰지 않습니다. 야, 접지가 나빠지면 어떡해? 접지 저항이 낮아지면 어떡해? 어떻게 하지만 접지가 나빠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없다라고 보면 돼. 그렇지만은 전기라는 것이 어떻게 돼? 문제성을 항상 안 될 수 있다라는 문제성을 두고 갖춰놔야 되는 거지.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필요는 없지만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갖춰놔야 되는 거야. 이 접지 저항계, 접지값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잴 때는 원래는 접지는 땅에서 재는 거예요. 땅에 접지, 세 곳의 접지 저항을 재가지고 땅 밑으로 전기가 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지점을 재가지고 접지 저항을 재는데 우리는 현장에서는 이건 분전반에서 재는 거야. 이선식, 간이식으로 재요. 그러면 정확하겠습니까? 부정확하겠습니까? 부정확하지. 그러나 값은 좋게 나오겠습니까? 안 좋게 나오겠습니까? 아주 좋게 나옵니다. 왜?
분전하면서 쟀을 때는 어디에서 합쳐져 있냐면 접지하면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접지선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이것만 확인하는 뭐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 값은 뭐 일단 기준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지 않습니까? 테스트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내가 필요한 테스트하기가 어떤 게 있냐,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을 다 갖고 있으면 현장에서 아주 굿, 베리 굿. 이 중에서 뭐 나는 요거 하나씩밖에 없다. 양호. 그런데 나는 이조차도 없다 하면은 그 현장은 큰일 납니다. 빨리 갖추세요. 빨리 갖춰야 돼. 그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자,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해보면 뭐 현장 갈 때 이걸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뭐 들고 막 현장에 갈 때마다 이렇게 다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못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고장이 딱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저 때는 어떠한 공구를 갖고 가겠다. 이게 딱 통밥이 나오는 거예요. 통밥이 딱 나오는 겁니다. 양 선생님, 우리 현장은 대단히 큰 현장입니다. 대단히 큰 현장. 어떠한 공구가 필요합니까? 공구 리스트 저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 끝나면 공구 리스트가 쫙 올라갈 겁니다. 쫙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갖춰야 되는 공구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춰야 됩니다. 기계 공구도. 자, 오늘은 그래서 전기 현장에서 공기구라고 그래. 전체 통들어서 공기구라고 하는데 테스트하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설명? 우리 현장에서 이제 진짜 작업용 공구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